아이오닉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제 아이오닉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로 보면 확실히 사진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사진에서는 이런 굴곡이나 각진 부분이 재현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차가 굉장히 날을 세운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극대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폰이라는 자동차가 모티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강해요. 헤드램프도 사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픽셀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추구하는 이미지가 어느 방향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이 아래쪽에 이 고래 수염처럼 보이는 것도 어두운 곳에서 보면 훨씬 더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긴 있는데 그냥 까맣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 카메라가 놓였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열리고 닫히는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공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잘 녹여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초음파 센서가 총 12개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 스마트 키로 주차를 하는 것도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직각으로 스스로 주차도 되고 빠져나오는 것도 됩니다. 일렬 주차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출시가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4륜구동 모델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5.2초, 225kW, 605Nm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은 후륜구동입니다. 이 GMP 플랫폼 자체가 후륜구동 플랫폼이에요. 앞에 모터를 추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구동이고요. 후륜구동일 때는 160kW 그리고 350N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7.4초라고 하네요. 배터리 용량은 동일해요. 전부 72.6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거리는 최대 410에서 430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고 이건 아마 이제 현대차 자체적인 수치일 거예요. WLTP랑 많이 혼동하시는 분 계신데 WLTP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주행거리가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실 수치를 70%만 반영하고 여기에 또 깎이는 그런 요소들까지 더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혹독한데 아마 400km 위아래 그 언저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니라 충전이에요. 5분 만에 100km 그리고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GMP 플랫폼은 5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R타입 MDPS가 들어갔습니다. 조향에 있어서도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핸들링 감각도 보여줄 것 같고, 5링크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도 승차감 그리고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적용이 돼 있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기대를 갖게 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으로 이 부분만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렁크 어디 갔냐고 많이 하셨는데 굳이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공간이 엄청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앞쪽에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넣기는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충전 케이블 그런 용도, 세차용품도 넣기는 힘든 공간일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지만 이렇게 12V 배터리도 사용하고요. 비율적으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체 크기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휠베이스는 3000mm에 달합니다. 팰리세이드보다도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날렵한 디자인을 가진 모델은 아닌데도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뚱뚱한 자동차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뚱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휠도 지금 20인치예요. 20인치 휠이 들어갔는데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 크레딩 부분도 디자인을 또 새롭게 넣어놨고, 도어 밑에 쪽 저 라이트 캐쳐 부분도 덧대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투머치한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 사이드 리피터 같은 부분도 사각형으로 액센트를 줬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후방을 보는 카메라도 있고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있어요. 이 디자인이 사실은 더 소형화 시키는 게 아마 목표일 것 같아요. 카메라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모듈도 있긴 하겠지만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할 테고, 아마 앞으로는 조금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렉서스가 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달아 놓았는데 보정도 안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쁘진 않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영상이 나와요. 여기 쓰여진 패널이 대시보드에 있는 패널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OLED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도어 핸들도 테슬라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몇몇 스포츠카 브랜드들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을 열 때는 편한데 확실히 닫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각도에 따라서 닫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각도가 있고, 언제나 이 차체에 손이 닿게 돼요. 차체에 손이 안 닿고 이 문을 닫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배터리 나가면 이게 안 올라올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수동으로 열고 이 열쇠 꽂아서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방향 지시등 들어오고, 후진등은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빨간 선도 하나 그어져 있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디자인 요소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안쪽으로 넣어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바깥에 그냥 붙이는 방식대로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트렁크는 자 이쪽에서 지금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인데 완벽하게 풀플랫이 되진 않죠. 공간 자체는 좁지 않은데 휠베이스가 3000mm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공간이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토니를 좀 오마주 하다 보니까 뒤가 많이 깎여 있거든요. 패스트백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SUV보다는 어느 정도 손해보는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 밑바닥에도 살짝 공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 우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타이칸 같은 경우는 AC 그리고 DC를 이제 따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충전 포트가 있는데 아이오닉 5는 지금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0V, 800V 뭐 다 되는 거, 완속, 급속 전부 다 가능합니다. 여기 LED로 이제 충전 상태를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닫는 건 자동이에요. 손가락에 끼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네? 아야. 아이오닉 5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전기를 빼내서 쓰는 거거든요. 실내에도 단자가 있고 바깥쪽에 젠더를 연결해서 전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쓸 수가 있는데, V2L 같은 경우는 충전량의 80%까지 쓸 수 있고 20%, 30% 뭐 전력량을 정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계산했을 때 내가 캠핑장에서 캠핑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100km를 달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30%, 40% 한계치를 설정해 놓고 이 V2L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정전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 가면 거의 전부 단독주택이고 정전이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가정에 급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 V2L 기능을 넣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넣고 있거든요. 일단 다른 브랜드보다, 폭스바겐보다도 현대차가 더 빠르게 이 V2L을 넣었습니다. 아마 V2L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전기차 주행거리에 더 집중했으면 지금보다는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도 하고 이거를 전기도 빼야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부담도 크고 온도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EGMP 플랫폼의 주행거리보다 아이오닉 5의 실제 주행거리가 좀 덜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시스템을 집어 넣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전기를 빼서 어떤 곳에 쓸지, 그리고 얼마나 부하를 걸리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테스트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도 시승차를 받게 되면 진짜 별의별 거 다 꽂아볼 거거든요. 전기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해외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버터를 별도로 장착을 해서 전기를 뽑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기를 뽑아서 쓰게 되면 보증이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뭐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전기를 자기가 임의로 뽑아서 쓰면은 보증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현대차는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넣어놨다는 건 보증을 해주겠다는 건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 배터리 보증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굉장히 관대하게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막 500km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 이 사이클이 엄청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실제로 운행하는 목적보다 잘 사용하시면 배터리 쓰는 목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자, 실내도 사진에서 봤었던 것처럼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극혐 베젤 엄청나게 두껍게 이렇게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운전대가 동그랗고 시야가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띄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벤츠처럼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걸 붙여놓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자, 현대차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현대차가 최초는 아닙니다. 아예 빼버리는 자동차도 있거든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앉아 있을 때 불편한 포지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짚거나 수납 공간에서 물건을 뺄 때는 굉장히 불편한 포지션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움직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고정시켜 놓고 쓸 것 같습니다. 움직이게 만든 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고, 분명히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여기다 무언가를 놓을 거거든요.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놓게 될 텐데, 그것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뭐 페달 밟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페달 밑바닥에 물체가 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에는 사실 무언가를 놓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수납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이 공간도 넓고, 도어의 수납 공간도 좋고,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12V 단자도 있고, USB도 있고, USB는 또 안쪽에도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서랍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고, 일단 기어 레버가 그동안 현대차는 이제 버튼식을 고집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칼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피는 누르는 방식인데, 일단 버튼식에 비해서는 헷갈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했을 때도 내가 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UI도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에어컨을 켰을 때는 210km를 가는데 에어컨을 끄면 214km를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대차와는 좀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쓰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를 이제 눕힐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시트를 편안하게 눕히고 원터치로 움직입니다. 2번 클릭하면 되거든요, 버튼을. 자, 이렇게 발받침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뭐 충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차에서 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편하게 앉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 소나타 같은 차들, 그냥 세단에 보조석 쪽은 이런 릴렉션 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운전석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생각보다 이 썬루프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은 이쪽 부분입니다. 오버헤드 콘솔 쪽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자,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는 방식. 그리고 저기 가속 페달은 플러스로 표시가 돼 있고, 브레이크 페달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재밌네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멈춰져 있는 상태라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V2L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내부에 데스크탑을 하나 얹혀놓고 커브드된 와이드 디스플레이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오닉은 평면인데 EV6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 3000mm의 중형급 자동차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아니 그 휠베이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급을 생각하면 굉장히 준수한 공간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거의 누워지는데? 뒷자리가? 와, 뒷좌석이, 이게 시트 각도가 예술입니다. 들어 눕다시피 하는 시트가 되네요. 뒷좌석도 이중 접합률이고,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전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이 썬루프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잘 보여요. 이게 되게 불편하다. 이게 뒤에 타고 있으면 이거를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해줘야 돼. 그래서 앞쪽에, 자, 이게 좀 힘듭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밀 수 있는 레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센터 콘솔이기 때문에 송풍구를 넣을 수는 없었어요. 머리를 잘 굴리면 그 방법도 있겠지만 송풍구를 넣지 못했고, 송풍구는 이렇게 필러 쪽에 붙었습니다. 필러 쪽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다리만 시원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차라리 몸통, 그리고 얼굴을 뗄 수 있는 이런 필러 쪽에 있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전동으로 이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수동이에요. 등받이는 수동인데 조절 폭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지금 이게 가장 세워놨을 때입니다. 딱 90도 정도.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보통 SUV들이 리클라이닝이 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보통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되는데 이 차는 거의 뭐 45도 수준으로 이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시트를 좀 손을 많이 받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무거운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파워트레인 빼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자동차 시트예요. 그 시트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두께도 한 30%를 줄였다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도 경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시트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의 무게도 줄어들고 실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카 회사들 그리고 연비주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시트를 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다리 공간에 있어서 좀 편안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일단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달려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차차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현대차가 자랑했었던 기술 중에서는 더 괜찮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저도 시승을 하면서 이 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